안녕하십니까, 한천입니다. 오늘은 그 소규모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 세금 보고하는 가운데서 내가 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해서 한 1년 전에 간단히 사업체 경비라고 해서 유튜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경비가 어떤 것이 공제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영업이라는 것은 뭐 주식회사는 조금 세법이 주식회사 세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외의 것 그러니까 LLC, 개인 LLC라든가 또 1099 폼을 받아서 프리랜서로 세금 보고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개인 명의로 사업체 하시는 분들은 다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경비를 무엇을 공제할까 보다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수입을 누락하면 안 되죠. 당연히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보고를 했던 금액이라든가 또 푸드 스탬프를 우리 사업체가 받고 있다면 푸드 스탬프 매상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일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최소한 크레딧 카드 매상과 맞춰지는 매상은 최소한 보고해야 됩니다. 회계의 기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할 때 항상 장부 정리하거나 할 때 네트, 그러니까 뭘 제하고 네트로 세금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스로 보고하고 경비를 빼고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에 어떤 때 보면은 팁이 포함됐다든가 아니면 크레딧 그룹폰이라든가 이런 데서 커미션이 공제가 되고 나한테 왔다. 그래서 나는 10,000불이지만 나는 5,000불이다. 실제로 받은 돈이. 그래서 난 5,000불부터 매상 보고를 시작하면 크레딧 카드 컴퍼니 회사는 10,000불에 대한 세금 매상이 있었다고 국세청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매상을 10,000불을 보고하고 그룹폰이나 이런 그 마케팅 컴퍼니가 50%, 40%를 갖고 갔다. 그래서 그걸 거기서 공제해서 클리어하게 그로스 이렇게 네트를 보여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비가 내가 무엇이 되느냐. 오늘 좀 더 디테일하다 보니까 좀 항목이 많지만 여러분이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연히 어카운팅 피, 회계사 비용은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광고비 공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역 신문이라든가 지역 잡지에다가 광고를 내셨다면 광고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의 수수료, 은행 수수료도 공제가 되고, 또 크레딧 카드 회사의 크레딧 카드 서비스 차지 나온 것도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값, 당연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팔면은 10불어치 팔면은 당연히 물건값이 7불이면 물건값은 공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커미션이나 세일즈 코스트, 세일즈맨이 있거나 어느 부분에 세일즈에 대해서 커미션을 지급하면 커미션. 그 다음에 컨설테이션 익스펜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이제 뭐 회계사도 컨설턴트라 그러지만 회계 비용은 따로 있고, 여러분들께서 뭐 라이센스를 받는다든가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크레딧 카드, 아까 말했을 크레딧 카드 서비스 차지하고 또 콜렉션 피, 그 다음에 쉬핑이나 딜리버리 차지, 여러분들이 요새 온라인으로 많이 쉬핑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매하는데 쉬핑을 차지를 냈다든가 이런 것들은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듀 앤 서브스크립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 AIC 페이 매거진, 뭐 뉴스페이퍼 손님용으로 이렇게 놨을 때 잡지나 신문에 대한 경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 뭐 401K라든가 그런 베네핏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표 기계 같은 거 이제 렌트를 하죠. 기계를 렌트하죠. 카드 머신도 렌트할 때가 있는데 그런 렌트 비용이 포함이 됩니다. 또 당연히 내 사업체의 임대료, 렌트에 대한 경비도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가계보험이라든가 종업원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비가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업체에서 융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급해서 사업체 운영자금으로서 론을 받아서 만일에 지불하고 있을 경우에 이자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기지 전체, 그러니까 이익금까지,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그 융자를 1,000불씩 갖고 있다. 거기에서 이자가 100불이다 하면 100불을 이자를 공제받는 거지 900불 원금 상환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인터넷이라든가 TV 이런 그런 거, 그 다음에 종업원들에 대해서 유니폼, 여러분이 유니폼 렌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라운드리 서비스,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 라이센스 비용, 그 다음에 수리비, 사업체를 하다 보면 플러밍 문제가 생긴다든가 전기 문제가 생긴다든가 했을 때 그런 그 수리비를 여러분들께서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레노베이션 한다고 큰 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한꺼번에 그 당해년도에 다 경비를 공제받는 것이 아니고 임프루먼트나 레노베이션 이런 종류의 것들은 그 리스 기간을 통해서, 즉 내 리스가 9년이 남아 있으면 9년을 통해서 그 아모타이제이션으로 매 9분의 1, 9분의 1, 9분의 1 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가 공사비를 한 2만 불 썼으니까 2만 불 빼고 나면 난 남는 게 없겠다가 아니고 그 비율로 조금씩만 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인컴이 남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표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프린팅이나 카피 익스펜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지라시라든가 플라이어라 그러죠. 그런 거를 프린트해서 나눠도 되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그 세미나나 이런 거를 해서 프로모션을 한다 하는 프로모션 경비, 그 다음에 당연히 종업원들 봉급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캐시로 세금 보고하지 않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종업원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비용은 공제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람 컴퍼니, 여러 가지 알람 컴퍼니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희 같은 회계 사무실은 이제 매년 그 텍스 프로그램을 사서 쓰는데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거, 그 다음에 서플라이, 텔레폰, 유틸리티, 여행 경비, 사업 관계입니다. 일반 여행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관계된 거에 일반적인 건 다 공제받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게를 큰 수리를 해서 공사비가 들어갔다. 간 것은 그 남은 리스 기간 동안에 나눠서 공제받을 수가 있다. 이거 당해년도에 한꺼번에 공제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된다. 두 번째, 내가 사업체로 융자를 받아서 갚을 때는 모기지의 이자만 공제받지 원금 상환은 공제받지 못하고 내가 벌어서 갚은 걸로 돼서 결국은 내 수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특별한 시츄에이션으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본데요. 손님한테 선물을 했다. 나 100불, 1000불짜리 선물을 했다. 공제받을 수가 있느냐? 1인당 25불까지입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손님, 스페셜 고객, VIP 고객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내가 100불짜리 선물을 했다. 100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25불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또 프로모션 기프트,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 되거나 그러면 이제 펜 같은 거 프로모션 하죠. 여기에 이제 한창년 회계 사무실 이렇게 적어서 이것은 개당 한 개당 4불짜리까지만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2018년서부터 없어졌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 고객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거래하는 변호사 회계사를 모시고 야구장을 갔다, 극장 관람을 했다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은 더 이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식사비,
50%만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식사비라 그래갖고 내가 저녁에 일 끝나고 집에 가던 길에 들려서 식당에서 밥 먹었다, 이런 건 아닙니다. 비즈니스 식사입니다. 내가 식사 거기에 종업원들과 같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내 거래처와 아니면 뭐 어떤 상담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비즈니스 식사를 했을 때는 50%, 결국은 뭐 본인 것은 본인이 부담하라는 개념 같은데요. 50%까지만 공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경비를 공제하는 게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마일리지 공제가 있고 액츄얼 공제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은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출퇴근을 공제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 공제가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 자동차 일지에서 기록에서 내가 사업용, 그러니까 가게에 사업체에 도착해서 사업체에서부터 내가 물건을 사러 갔다든가 딜리버리 나갔다든가 이런 부분만 공제가 됩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기름값 무슨 값 다 해서 액츄얼로 해서 퍼센트, 예를 들어서 내가 출퇴근하고 개인으로 쓰고 주말에 놀러 가고 하는 것이 한 50%, 사업용으로 쓰는 게 50%라면 내가 쓴 경비를 다 영수증을 모아서 액츄얼로 해갖고 50%는 공제 못 받고 50%는 사업용으로 썼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영수증을 다 모으기가 귀찮고 할 경우에는 마일당 2020년에는 57.5센트를 마일당 스탠다드 마일리지로 해서 공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초이스 옵션이 있습니다. 내가 액츄얼 모든 걸 쓴 거를 실제 다 더해서 퍼센트로 계산할 거냐, 아니면 내가 자동차 마일리지 1년에 2만 마일 떴는데 그 중에서 50%는 개인용이니까 빼고 10,000마일에 대해서만 내가 57.5센트를 적용해서 공제를 받겠느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없이 없는 분들은 물론 이제 출퇴근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프리랜서지만 매일 그 가게 가서 출근할 때는 그것도 커뮤팅, 그러니까 출근 퇴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어디를 일거리를 찾아서 아니면 뭐 하기 위해서 내가 했을 때는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피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홈 오피스가 있습니다. 홈 오피스가 있는데요. 홈 오피스가 이것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스탠다드 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스퀘어피트당 5불씩 300 스퀘어피트를 해서 1,500불이 맥시멈 공제받을 수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1,500이 맥시멈이라고 해서 무조건 에브리바디가 1,500불 클레임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300 스퀘어피트까지 를 내가 쓰고 있다는 거. 내가 100 스퀘어피트를 쓰고 있다면 5불씩 해서 500불까지만 1년에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스탠다드 홈오피스 공제받는 거고, 두 번째는 액츄얼, 아까 자동차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집 전체 면적에 임대를 하고 있어도 괜찮고 내 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면적의 10분의 1을 사무실로 쓰고 있다. 그러면 전체 집에서 들어가는 유틸리티, 부동산 텍스, 모게지, 이자, 뭐 아니면 렌트니용 렌트비, 보험비의 10분의 1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선택권이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은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집에 와서 조금 일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비즈니스를 부분적으로 어쩌다가 하고 있다는 것 갖고는 홈오피스로서 인정받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홈오피스라는 것은 그냥 내 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어떤 때 보면 의사 오피스를 가면은 가정집에 방 한 칸을 놓고 내과 의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게 홈오피스입니다. 내가 그냥 책상 하나 덜렁 갖다 놓고 컴퓨터 갖다 놓고 어쩌다가 밤에 야근한다고 일하고 이런 것은 홈오피스로 공제하셨다가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국세청 감사 때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또 몇 가지 더 빠진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기본적인 것은 내가 사업에 관련돼서 사용했던 비용은 공제된다는 것을 아시고,
영수증을 꼬박꼬박 잘 분류해서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